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많이 공유되곤 하는데 그중 한 가지 긴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했다. 우리는 평소 방문해 보고 싶었던 명소들을 리스트업하고 각자의 차를 몰고 여행을 시작했다. 여행의 후반부에 우리는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은 온라인에서 자주 회자되는 폐가가 있는 곳으로 공포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찾는 곳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날 밤 우리는 무작정 폐가로 향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그곳은 어둠이 내려앉은 후 찾아가니 훨씬 더 으스스했다. 우리 중 몇몇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들의 반도가 우리를 더 자극했다. 결국 우리는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폐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폐가는 오래된 일본식 주택으로 194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바람이 빠져나오는 소리와 함께 온갖 형태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낡은 나무 바닥을 밟으며 각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몇몇 방은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듯 물건들이 대부분 정리돼 있었고 또 다른 몇몇 방은 먼지가 두텁게 쌓였어 10년 이상 아무도 들르지 않은 듯했다. 그렇게 우리는 폐가의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도 별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친구가 갑자기 등줄기가 오싹하다고 말하며 특정 방의 문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문 표면에는 오래된 부적이 붙어 있었다. 한 명이 부적을 떼어내고 문을 열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방 한가운데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일본 제복을 입은 인형이 앉아 있었다. 인형의 표정은 서늘했고 생생도록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만 같았다. 우리는 그 인형을 보는 순간 묘하게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다. 공기가 달라졌고 마치 방 안의 시계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참을성이 없게 요란한 소리로 닫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이 잠긴 듯 열리지 않았다.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하면서 인형의 머리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친구 중 한 명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황한 우리 중 다른 한 명이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는 듯했다. 그러는 사이 인형의 머리는 완전히 뒤로 돌아가 우리를 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질 즈음 갑자기 빛이 강렬히 비치면서 이상한 느낌이 사라졌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문을 밀어보았더니 이번에는 열렸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우리는 최대한 급히 폐가를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타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 다짐하며 급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나중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우리가 방문했던 그 폐가의 전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던 장소였고 그 인형은 당시의 사건으로 인해 그 집의 주인이 얽혀있는 물건이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종종 그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던 곳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우리는 가급적 미지의 장소에 무모하게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반드시 예의주시하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떠돌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민재는 친구들과 캠핑을 가기로 했다. 캠핑 장소로 정해진 곳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다. 그곳은 한때 유명한 산장이 있었지만 어느 끔찍한 사건 이후 폐허가 된 곳이었다. 민재와 친구들은 이런 으스스한 장소에서 캠핑을 하면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며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출발했다. 캠핑장에 도착한 그들은 산장 근처에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산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여기저기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분위기는 한층 더 오싹해졌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오갔다. 민재는 자신이 알고 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산장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였다. 옛날 이 산장에서는 온 가족이 며칠 감묵으로 왔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산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밤이 되면 누군가 산장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졌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조금 겁이 났지만 누군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며 기타를 꺼내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마솥에 준비한 음식을 다 함께 나누어 먹었다.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와중 갑자기 한 친구가 소리를 쳤다. 저기 봐, 산장에서 무슨 빛이 보여. 모두가 산장 쪽을 바라봤다. 진짜였다. 폐허가 된 산장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길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불빛은 점점 더 밝아지더니 산장 주변을 휘감았다. 친구들은 겁에 질렸고 몇몇은 곧바로 짐을 챙겨 도망치자고 했다. 하지만 민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꼭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산장으로 향했다. 몇몇 친구들이 마지못해 민재를 따라갔다. 산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문이 이상하게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재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예전 그대로였지만 먼지가 가득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문을 쾅 닫았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고 모두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재는 일단 산장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거실 한쪽에 있는 낡은 소파에는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움푹 패인 자리들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벽난로 위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각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산장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의 신음소리 같았다. 친구 중 하나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민재는 빛이 새어나오던 창문 쪽으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커튼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재는 불빛의 근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옆방에 놓인 아직도 켜져 있는 오래된 라디오였다. 라디오는 알 수 없는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지만 가끔 이상한 소리가 끼어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의 신음 같기도 했다. 민재는 생각했다. 이곳에 무언가 있겠어.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때였다. 산장 전체가 고요 속에 잠겼고 바람 한 점 없던 창밖에서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다. 문이 덜컹거리고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어서 나가라.는 경보로 변했다. 모두가 이성을 잃고 산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슬픈 눈빛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를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밖에 나오자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무사함을 확인했다. 그날 밤 그들은 캠핑 계획을 접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한동안 민재는 그 라디오 소리와 슬픈 눈빛을 꿈에서 보곤 했다. 그리고 그는 2번 다시 그 산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과연 그날 밤 민재와 친구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산장 속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것은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산장은 점점 더 깊은 산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제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전설 속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가끔씩 들려온다. 3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서울의 어느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지현은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체험을 하기로 했다.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귀신의 계단 이야기를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이 계단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밤 12시에 그 계단을 오르면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특히 계단을 오르던 중 13번째 계단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 지영과 친구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그 건물을 향해 출발했다. 건물은 외진 곳에 있어 차를 타고도 한참을 가야 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건물은 바람에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만을 내며
그들의 방문을 반기고 있는 듯했다. 입구 근처에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친구들은 이미 마음을 고친 상태였다. 건물 안은 매우 어두웠고 손전등을 켜야 겨우 앞이 보일 정도였다. 벽은 곰팡이로 가득하고 천장은 물이 새서 축축했다. 그들은 살금살금 1층 로비를 지나 소문난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만을 낼 뿐이었다. 그들이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지연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계단을 오르며 친구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던졌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다. 10번째 계단을 지났을 때 지연은 갑자기 누군가가 계단 아래에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1번째, 12번째 계단을 지나자 친구들 모두 점차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13번째 계단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계단 아래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더니 점점 가까워지더니 바로 그들의 발 밑에서 울려 퍼졌다. 마음을 가다듬고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하나이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귓가를 스치고 갔다. 당황한 그들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갈수록 계단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멈추고 세어보았지만 분명 13번째 계단을 지나야 했을 곳에서 그들은 다시 10번째 계단에 서 있었다. 마치 미로 같은 계단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점점 속도를 냈다. 그리고 계단 아래 발밑에서는 여전히 쿵쿵거리는 소리가 따라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실체화된 공포로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마저 깜박이기 시작하면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연의 친구 중 한 명이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 소리와 함께 계단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홍비백산하여 빛이 보이는 출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려갔다. 출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의 기며 빠져나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달려가 그곳을 떠났다. 그 건물에서 벗어나자마자 계단에 숫자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맥이 빠졌지만 그들은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날의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악몽으로 남았고 인터넷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을 덧붙였다.